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장난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레고입니다.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 전 세계 수백만 가정의 거실을 점령하고 어른과 아이 할 것 없이 모두를 매혹시키는 비밀은 대체 뭘까요? 단순해 보이는 이 블록 속에는 70년 넘게 축적된 정밀공학의 역사와 놀라운 설계 철학이 녹아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레고 블록이 탄생하는 과정부터 그 안에 담긴 과학적 비밀까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작은 조각의 세계를 하나씩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레고 세트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부터 살펴볼까요? 많은 분들이 디자이너가 이런 걸 만들어 볼까? 라는 아이디어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모든 프로젝트의 시작점은 가격표예요. 디자인팀은 연 2회 진행되는 기획 미팅에서 이번 시즌에 49달러짜리 스타워즈 세트를 만들어라 같은 구체적인 미션을 받게 되죠. 창작의 자유보다 먼저 오는 건 예산과 마케팅 전략이라는 얘기입니다. CT, 테크닉, 프렌즈 등 테마별로 나뉜 각 팀은 정해진 가격대 안에서 최고의 제품을 설계해야 하는 미션을 떠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디자이너들은 어떤 방식으로 작업을 시작할까요? 놀랍게도 첫 단계는 컴퓨터가 아닌 손이에요. 본사 건물 안에는 지금껏 생산된 모든 레고 부품이 색상별, 형태별로 분류되어 보관된 거대한 창고가 있습니다. 디자이너는 이곳에서 실제 블록들을 꺼내 직접 만지고 쌓아보면서 초기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죠. 왜 디지털 도구가 아닌 실물부터 만질까요? 그건 무게감과 조립감, 손끝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마찰력 같은 요소는 화면으로 절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현재 레고에는 4,200개가 넘는 서로 다른 형태의 조각이 존재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라이브러리에서 적절한 부품을 선택하는 것이 디자이너의 첫 번째 과제죠. 새로운 형태의 조각을 하나 개발하려면 금형 제작부터 생산 라인 구축까지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기에 기존 부품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디자이너들은 대략적인 뼈대부터 만든 후 점점 디테일을 더해가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해요. 여기서 흥미로운 질문이 생깁니다. 디자이너가 마음대로 블록을 조합해도 괜찮은 걸까요? 답은 아니오예요. 레고에는 합법적 조립 기술이라는 독특한 개념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조립 방법은 불법 기술로 분류되는데 이건 단순히 규칙 위반의 문제가 아니에요. 잘못된 조립 방식은 플라스틱 자체를 영구적으로 손상시킬 수 있거든요. 레고의 핵심 가치 중 하나는 완벽한 호환성입니다. 1960년대에 생산된 블록과 오늘 만들어진 블록이 정확히 맞물려야 한다는 원칙이죠. 만약 블록을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해서 플라스틱이 변형되면 그 조각은 더 이상 다른 블록들과 제대로 결합되지 않아요. 이는 레고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재사용성을 해치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설계 원칙들이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규칙은 구조물의 하단부가 상단보다 안정적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에펠탑이나 콜로세움 같은 대형 세트를 보면 아래쪽에 넓고 견고한 기초 구조가 자리 잡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무게 중심을 낮게 유지해야 완성 후에도 쓰러지지 않고 오래 전시할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 핵심 원칙은 블록의 엇갈림 배치입니다. 레고 블록은 기본적으로 수직 방향으로만 결합되는 구조라서 이것만으로는 충분한 강도를 낼 수 없어요. 그래서 실제 건축에서 벽돌을 쌓듯이 위층과 아래층의 블록이 서로 겹치도록 배치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수평 방향의 힘에도 훨씬 잘 버틸 수 있죠. 레고 블록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시스템 블록과 테크닉 블록이에요. 시스템 블록은 우리가 흔히 아는 전통적인 형태로 위쪽에 튀어나온 돌기인 스터드를 통해 연결되죠. 여기서 재밌는 수학적 관계가 등장하는데 플레이트 3장을 쌓으면 정확히 브릭 1개의 높이가 되고 플레이트 5장의 너비가 스터드 2개 간격과 딱 맞아떨어져요. 반면 테크닉 블록은 구멍과 핀으로 연결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바퀴나 기어처럼 움직이는 부품을 만들 때 훨씬 효과적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 발생해요. 시스템 블록의 스터드 중심은 블록 윗면에서 3.92mm 떨어진 곳에 있는데 테크닉 블록의 구멍 중심은 3.8mm 지점에 위치합니다. 고작 0.12mm 차이라고요? 머리카락 한 올 굵기 정도의 간격이지만 이 미세한 차이가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시스템 블록과 테크닉 블록을 직접 연결하려고 하면 완벽한 정렬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블록에 지속적인 응력이 가해지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이 압력이 누적되어 플라스틱이 변형될 수 있습니다. 더 세밀한 부분을 들여다보면 각 스터드 윗면에 새겨진 LEGO 로고의 높이가 0.14mm라는 사실도 중요해요. 이런 작은 요소조차 블록 간 결합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블록들이 정확히 정렬되지 않은 채로 결합되면 이런 미세한 차이들이 누적되어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테크닉 블록을 사용할 때는 또 다른 주의점이 있습니다. 구멍의 입구 부분이 안쪽보다 살짝 넓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핀을 넣을 때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완전히 밀어 넣어야 해요. 제대로 삽입하지 않으면 핀의 끝부분이 좁은 영역에 끼어서
압축되고 장기적으로 변형이 생길 수 있어요. 가장 악명 높은 불법 기술 중 하나를 소개할게요. 스터드와 스터드 사이의 빈 공간에 플레이트를 끼워 넣는 방법입니다. 언뜻 보면 완벽하게 들어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스터드 간격이 플레이트 폭보다 미묘하게 좁아요. 그래서 플레이트가 계속 압박을 받게 되고 결국 휘어지게 되는 거죠. 소재의 특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투명하거나 반투명한 특정 조각들은 폴리카보네이트라는 특수 플라스틱으로 제작되는데 이 소재는 일반 ABS 플라스틱보다 마찰 계수가 높아요. 폴리카보네이트 조각들끼리 결합시키면 분리가 거의 불가능할 만큼 단단하게 붙어버릴 수 있습니다. 원볼 형태의 조각을 튜브 안에 넣는 것도 위험한 행동 중 하나예요. 얼마나 깊이 들어갔는지 육안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너무 깊숙이 밀어 넣으면 영구적으로 박혀버릴 수 있거든요. 이런 실수는 되돌릴 수 없기에 조각을 완전히 망가뜨리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규칙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바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모든 조각의 재사용성을 철저히 보장하는 것이고, 둘째는 완성된 모델이 충분한 내구성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에요. 레고 세트는 조립하는 중간에 무너지면 안 될 뿐 아니라 선반 위에 몇 년간 전시되어도 안정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심지어 직사광선을 오래 받거나 의도치 않게 높은 온도에 노출되어도 견뎌야 하죠. 바로 이런 이유로 모든 레고 세트는 출시되기 전 반드시 열 테스트를 통과해야 해요. 이 과정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완성된 시제품 모델을 산업용 오븐에 넣고 고온에서 일정 시간 가열하여 구조적 안정성을 점검하는 거예요. 이 테스트는 수년에 걸친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을 단시간에 재현하는 방법이죠. 만약 모델이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디자이너는 다시 설계 단계로 돌아가서 문제를 찾아 수정해야 합니다. 때로는 몇 개 블록의 위치만 조정하면 해결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전체 구조를 처음부터 다시 설계해야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엄격한 품질 관리 절차를 거쳐야만 비로소 레고 세트가 시장에 나올 수 있습니다. 상점에서 만나는 모든 레고 제품은 이미 수많은 검증과 테스트 틀을 통과한 완성품인 셈이죠. 소비자가 보기에는 단순한 장난감 세트지만 그 뒤에는 엄청난 공학적 노력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레고의 설계 철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창의성과 안전성의 균형이에요. 물론 레고 그룹이 사용자들의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공식 제품에서는 검증되고 안전한 조립 방법만을 제시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는 단순히 제품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에요. 레고의 교육적 가치를 생각해보면 올바른 조립 방식을 통해 아이들이 구조 역학과 기초 공학 원리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돕는 측면도 있으니까요. 놀이를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과학을 공부하게 되는 거죠. 특히 테크닉 시리즈는 실제 기계의 작동 메커니즘을 축소 모형으로 구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어비 계산, 지렛대의 원리, 도르래 시스템 같은 복잡한 물리 개념들이 손으로 만지고 움직이는 과정에서 체득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이런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모든 부품이 정밀하고 일관되게 작동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엄격한 설계 규칙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입니다. 더 나아가서 레고는 전 세계 어디서든 동일한 품질을 보장해야 하는 글로벌 제품이에요. 덴마크 본사에서 설계된 세트가 멕시코나 중국 공장에서 생산되어도, 그리고 그게 미국이나 일본 소비자에게 전달되어도 완전히 같은 성능을 내야 합니다. 이런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모든 설계 원칙이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정립되어야 해요. 실제로 레고 본사에서는 매년 수백 종류의 새로운 조각 디자인이 제안되지만 그중 실제로 생산되는 건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은 기존 부품들의 조합만으로도 충분히 구현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거절되거든요. 이런 보수적인 접근 덕분에 레고는 수십 년간 변함없는 호환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색상 선택에도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레고에서 사용되는 모든 색깔은 특정 번호로 관리되며 같은 색이라도 투명도나 표면 질감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빨간색만 해도 일반 빨강, 진한 빨강, 밝은 빨강 등 여러 변형이 존재하고 각각은 서로 다른 용도와 시리즈에 사용되는 거죠. 또한 색상 간의 조화도 신중하게 고려됩니다. 특정 세트에서 사용되는 색상 팔레트는 완성 후의 시각적 효과까지 계산해서 결정되는데 이는 단순히 예쁘게 보이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색상의 일관성은 브랜드 정체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니까요. 레고 블록의 제조 공정도 놀라울 정도로 정밀합니다. 사출 성형 과정에서 오차 범위는 0.01mm 이내로 관리되는데 이는 인간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 수준이에요. 이런 정밀도가 있어야만 1960년대 블록과 현재 블록이 완벽하게 결합될 수 있는 거죠. 품질 관리도 매우 엄격해요. 생산 라인에서는 무작위로 샘플을 추출하여 지속적으로 검사하고 규격에서 벗어난 제품이 발견되면 해당 배치 전체를 폐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철저한 관리 덕분에
레고는 70년 넘게 품질에 대한 신뢰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환경적 측면에서도 레고는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ABS 플라스틱을 사용해왔지만 최근에는 지속 가능한 소재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도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기존 블록들과의 호환성이죠. 새로운 소재를 도입하더라도 기존 블록과 똑같이 작동해야 한다는 원칙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레고의 성공 비결은 결국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 쓰는 완벽주의에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플라스틱 장난감이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간 축적된 노하우와 끊임없는 개선 노력이 담겨 있어요. 한 개의 블록이 탄생하기까지 수백 명의 엔지니어와 디자이너가 참여하고 수천 번의 테스트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노력의 결과물이 바로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작은 블록입니다. 다음에 레고를 만질 때는 이 모든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그 작은 조각 속에 얼마나 많은 과학과 철학이 숨어 있는지 알게 되면 레고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라 정밀공학의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실 거예요.